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희찬입니다. 자, 6월 28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자, 음성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할 이야기는 자, 좀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좀 조용했으면 좀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글로벌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일정 부분 생각은 하고 온 부분이긴 하지만 좀 불안한데 글로벌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뭐 지난번 2주 전처럼 뭐 5%대, 7%대, 6%대 급락한 거 폭락한 건 아니고 1%대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지수를 중심으로 좀 기술적인 흐름 좀 체크를 해보고요. 체크해보고 우리 시장 기술적인 흐름 같이 체크해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흐름에서 지지선이 잡혀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뭐 두 달 넘게 급하게 숨가쁘게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벌써 2주, 3주 전부터 강조했던 게 지금부터는 박스권이다. 박스권이다. 조정 혹은 저점 내려오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다.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느 정도 더 빠지면서 지지가 되고 지수를 또 반등을 시킬지 아니면은 2차 팬데믹 우려감 때문에 빠졌는데 과연 1918년도로 돌아가서 이렇게 사망자 수가 증가를 했던 이때처럼 지수가 거꾸로 이만큼 빠졌다가 반등을 해서 다시금 전저점을 깨고 더 내려갔다 올라올 것인지 이건 뭐 스페인 사망자 수인데요. 18년도 독감 이런 모습을 만들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계속 저거는 3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3월, 4월 중간중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주 내용은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수가 이렇게까지 거꾸로 반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왔는데 더 내려와서 2차 팬데믹처럼 사망자 수가 혹은 감염자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3월처럼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면서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우리는 그냥 방관하거나 그래 이렇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기에는 조금 지금의 분위기상 녹록치는 않은 분위기예요. 다른 나라들이야 유럽이야 괜찮아지고 있다고 하고 우리도 그나마 곳곳에서 이제 감염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막 증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미국이 문제죠, 그죠? 아메리카가 문제예요. 걔네들의 그 일상생활 습관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을 텐데 과연 글로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단지 3월과 같은 하락으로 빗대기는 어려울 거고 개인들이 우리 시장을 몰이를 하고 있는 핸들링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파생 부분과. 왜 금요일 날 포지션이 확 또 바뀌었거든요. 일주 반 남았는데 그 파생에서의 포지션 부분과 이거는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리고 2%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 지수의 흐름이 기술적인 흐름상 지지와 저항이 어딘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깊이 있게 좀 체크를 해보고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파동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하면서 내일 공개 방송 일부 있으니까 종목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들 좀 체크를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지수 좀 볼게요. 미국. 자, 다우가 21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죠? S&P 500 21선 아래 내려오고 S&P 500을 볼 때 21선 아래 내려온 건 며칠 됐어. 으로 훅 내려와가지고 양봉 만들고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내려왔었던 자리가 있었죠. 폭락했던 자리, 그죠? 폭락했던 자리. 거기가 기술적인 흐름상 지지선이에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 여기를 이탈해서 반등 못하고 이탈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 자, 이 정도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여기가 주봉 20선 자리에 봅시다. 그죠? 주봉 20선을 가파르게 돌파를 해서 올라갔다가 이격이 너무 멀어서 주봉 20선까지 내려오는 분위기예요.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그죠? 한 번 더 내려오면 한 2%대 내려올 수 있겠죠. 5.4% 되니까. 기술적인 지지선도 아래쪽이 있고 좀 더 내려오면 여기 있고. 그러니까 2주 전에 만들어졌던 폭락의 전저점 부분까지는 한번 다시금 급반등했다가 내려와서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시간차 2, 3주를 두고 S&P 500 다우 기준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우는 뭐 주봉 20선에 거의 근접해 있어요. 월요일날 흐름으로 볼 때도 더 빠지기보다는 지지가 될 공산이 많죠. 뭐 한 10자봉 정도 만들어지거나 개파락하면은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주거나. 자, 앞에서의 2주 전의 폭락에서의 저점과 지지됐던 자리가 이번에도 시간차를 두고 매물을 추려했었던 저점 자리로서 작용할 가능성을 높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의 흐름상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나스닥의 경우 좀 봅시다.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자리에 있어요. 내려오면은 그 자리까지 내려오면 여기인데 기술적으로 기준선도 깨고 내려왔네.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2.6에서 한 2.5% 정도 더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한 9,500 정도까지는 봐야 되니까, 적어도 5%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이 자리부터 한 2%는 좀 내려와야지 아랫골이 달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지지선이 높다 그러면 이 자리겠죠? 9,600짜리? 9,600짜리? 왜? 일단 기술적인 흐름을 볼 때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올라오는 자리에서 한 번에 깨고 내려가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반등을 할 자리입니다. 네, 기술적인 흐름도 보면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 아래서 올라오는 밴드 20선 이런 모습 만들면서 내려와서 반등하고 쌍바닥 만들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냐 반등할 것이냐를 아마 고민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개파락해서 아랫골이 양봉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일단 기술적인 흐름을 좀 읽어봤습니다. 뭐 유럽 쪽도 다 이제 21선 기본적으로 위치는 21선 이제 이탈한 위치입니다. 필반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수를 좀 체크해 볼게요. 이 지수는 코스피가 계속 박스권 이야기했는데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21선 종가상 21선 회복 못하고서 아래로 살짝 눌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전에 폭락했을 때 자리가 2030짜리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1% 플러스인데 여기 내려온다면 4%가 빠지는 거죠, 그죠? 4% 넘게 빠지는 거죠. 다시금 되발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박스권 자리를 지지를 하면서 개파락을 1% 넘게 1.5%, 2% 안쪽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양봉을 들어줄 것이냐. 지금은 계속 결국에는 또다시 박스권이에요. 다시 박스권. 이거를 깨고 과연 내려올 것이냐. 2100 아래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은 2100을 맥스 지지를 하고 다시금 들어줄 것이냐. 이 내일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외인들이 파생 쪽은 어떻게 읽어가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합니다. 외인들이 아래쪽은 282예요. 282의 리밋을 지지선을 잡아놓고 있고 위로는 297의 리밋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있는데 이거를 좀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합니다. 색깔을 안 칠해놓긴 했습니다. 좀 색깔 칠하면서 한번 볼까요? 천천히 색깔 한번 칠하면서 봅시다. 자, 메인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수익 구간 200 현재 세로선은 현재 종가 기준입니다. 개인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수익 구간 기관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수익 구간
구간은. 네, 좀 변했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화를 줘요. 변화를 줍니다. 그죠? 있다라고 하더라도 외인들이 옵션 구조로 볼 때는 선물이야 선물 매수 규모 때문에 이런 모습이긴 한데 이런 모습이긴 한데 자, 옵션 구조로 볼 때는 아래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는 별로 수익이 없어요. 네, 290 이상 올라가야지 수익 구간이에요. 개인들은 아래로 내려가도 수익 구간 만들어놔도 변화를 줬어요. 개인들이 하방에 변화를 주었단 말이에요. 하방 쪽 비중을 늘렸어. 같이 보긴 해야 되는데 7월은 옵션 만기가 중심이잖아요. 옵션 만기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이 비중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선물로 이제 얘네들이 핸들링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선물이야 이제 7월 지나고 9월 물이니까 9월 물이니까 롤오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결제 받아야 되는 게 옵션이 중심이니까 옵션 구조를 1차적으로 보고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옵션 구조로 볼 때는 개인들이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으로 몰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들이 손실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지수를 몰이를 할 것이냐를 놓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왜? 지금까지 1년 12달 중에 12달 중에 개인들이 수익 구간으로 몰이하는 경우는 12달 중에 한 번, 간신히 한 번, 두 번이에요. 두 번 되는 경우들도 별로 없어요. 자, 이거는 왜 옆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회전이 됐지. 쳤나 보다. 안 계세요. 얘가 왜 돌아가 버렸지?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잠시만 계세요. 프로그램이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좀 흔들리네요.
이것도 한번 좀 봅시다. HT에서 다 쳤는데 잠시 열면서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증권사별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개인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네요. 그죠? 대신증권 HTS가 좋은데 가끔씩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막 이게 좀 짜증이 나요. 무거워서. 예, 금요일 기준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마감 기준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또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직 일주일 1.5주가 남았기 때문에 봐야지 돼요. 자, 1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화면이 지금 열리는 동안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이쪽에서는 모습이 개인들이 하방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잡혀요. 그죠? 외인들은 요 정도. 네. 이쪽에서는 보면은 외인들은 비슷해. 외인들은 비슷해. 차이가 없어요. 외인들 일정 부분 정도로 선전. 자, 그런데 여기서 개인들이 위로 더 올라갈수록 수익이에요. 합성도로. 요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요 정도의 차이. 그죠? 뭐, 이 금융투자 기관 애들은 비슷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놓고 볼 때 앞으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외인들이 수익 나는 구간이 위쪽으로 내려오더라도 몰이를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개인들이 손실이 덜한 구간 혹은 수익이 나는 구간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하면 손실이 덜해지는 거고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280, 270 구간인데 여기서는 더 내려가야지 개인들은 손실인데 더 이만큼 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고만하면서 외인들 수익 구간으로 일정 부분 반등을 시켜줄 것이냐 외인들이 만들어가는 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어쨌거나 지난번 2주 전처럼 외인들이 글로벌 시장에 미국이 6%, 7% 가까운 급락을 하지 않았던 게 다행인 거고 급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2%대 하락은 아까도 우리가 체크를 해봤듯이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그 위치에서는 정상적이에요. 기술적인 하락으로 볼 때도 21선 아래 내려와서 반등했다가 밴드 하단선까지 내려와야 되는 건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기술적인 흐름상.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론 이제 뭐 미국이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을 해버렸는데 4월 이후로는 최대치 증가라고 하죠. 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빠진 거냐 아니면 그냥 기술적인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는 거냐 볼 때는 빌미는 뭐 일단은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했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지수의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정상적이라는 거죠. 주봉 20선, 장기 이평선 다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이격 벌어졌으니 급락은 좀 비정상적이었지만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반등을 해놓고 다시금 내려와서 쌍바닥 만들고 흐름 주봉 20선 안착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으로 볼 때는 기술적인 흐름상 뭐 이 정도면 정상적인 흐름이다 볼 수 있는 흐름이라는 얘기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단 우리 코스피의 경우는 21선 아래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글로벌 지수보다는 좀 견조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시가 영향을 받긴 할 겁니다. 당연히 받을 거예요. 어느 정도 받으면서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이때처럼 한번 개폭락을 할 것이냐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외인들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포지션으로는 쉽게 아래로 내리기에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단기로 파생 게임 해가야 되는 상황으로 볼 때는 부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파락을 좀 한다 그러면은 박스권 이 하단 부분에서 다시금 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그걸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 와중에 이제 수급 측면도 보셔야 되겠죠. 외인들 선물, 현물, 외인들 현물이 모처럼 들어왔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수급이 들어온지 여부와 함께 선물, 현물, 외인들, 기관들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지 초반에 수급 변화를 보면서 지수가 지지될지 아니면 더 빠질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월요일이라 개인들 수급이 초반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확률은 90% 이상. 개인들 수급 엄청나게 몰려 들어올 겁니다. 개파를 한다고 해서 돈 싸들고 싸질머지고 들어올 거예요. 이거를 외인과 기관들이 어떤 형태로 놀이를 해서 수급을 돌리느냐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거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거예요. 확률은 빠지면은 개파락이 크면은 양봉 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개파락이 작으면은 아래로 밀렸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중국이 목요일 금요일 휴장이었는데 월요일날 어떻게 시작을 할지도 관건이니 일단은 초반에 1시간과 1시간 반 정도 1.5시간 10시에서 10시 반 정도까지는 지수가 개파락에서 올라오면은 10시 넘어서 중국장 시작될 때까지 눌릴 수가 있을 다시금 되발락할 수가 있을 거고 개파락이 적어서 지수가 밀린다. 개인들 들어오니까 지수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10시 넘어서 10시 반 돼서는 저점 잡고 중국장 상황에 따라서 일정 부분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포인트 생각하고 내일 대응을 하시면 될 겁니다. 지수가 이럴 수 있으니 내일 1시간 정도 어제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들을 가지고 장대 한복 나온 애들 있잖아. 상한가 간 애들. 지수 밀린다. 음봉 나온다. 음봉 나온다. 저점 잡거나 밀릴 때 지수 안 좋으니까 수급선 나오면 이후에 지수가 돌려진다 그럼 파동 가능성 많겠죠. 올라갈 가능성 높겠죠. 그죠? 그때는 이제 이런 종목들 공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좀 시황은 좀 시나리오 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좀 종목으로 넘어가서 일단 코로나19
2차 팬데믹 현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다 보니 특히 지금 미국이 유독 좀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 번 좀 이야기했지만 스페인 독감 때 사망자 수로 볼 때는 10만 명당이고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볼 때는 정말 위험하게 이러한 쌍봉을 그렸어요. 1차, 2차 급증을 하고 그 다음에 소강 상태로 들어갔어요. 이런 쌍봉과 쌍바닥의 모습은 이게 인간의 생활 패턴과 유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심리 패턴, 생활 패턴, 습관, 습성. 월가에서 200년 미국의 주식 차트를 분석을 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 쌍봉과 쌍바닥이었다라고 해요. 인간의 심리가 거기에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의 경우도 휴교 계약을 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저는 쌍봉을 그렸는데 훨씬 더 이전보다 많이 증가를 했었어요. 미국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것도 G1 나라에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지는 잘 모르겠고 내부적인 사정 뭐가 있을 테고 걔네들의 문화적 습성 뭐가 있을까요? 왜 유독 심각했던 유럽은 잡혀가는데 미국만 다시금 타월보다 더 급증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대선 시즌이라? 미국에 지인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한국과 같지 않대요. 한국과 같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나온 내용 비슷해요. 그냥 문화적인 습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다르죠. 정말 달라요. 최근에 불거지는 것은 이제 종교적인 단체에서의 이야기들이 좀 더 계속 이제 확 증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종교단체에서의 이야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것들이 좀 단점이긴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1918년도 스페인 독감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었는데 배제할 수는 없었던 흐름이긴 하지만 우리도 일정 부분 감소하다가 다시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전처럼 이런 모습을 만들 것이냐 나라별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 세계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지수의 흐름과 이제 각 국가별로의 경기 부양책과 노력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3월과 같은 폭락장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을 놓고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거기에 단기적으로는 외인들이 우리 시장을 놓고 만들어가는 월 단위 파생 게임의 흐름을 어떻게 놓고 볼 것인가 체크를 해가야 될 거고 그걸 놓고 이제 시나리오를 가져가야 될 거고요. 물론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미국의 S&P 500을 놓고 숏 커버링의 숏 롱이 아닌 숏 투자에 대한 비중이 11년 만에 최대라고 해요.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놓고 다시금 3월과 같은 하락장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급락과 함께 미국장은 박스권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요거는 이제 퀘스천 마크로 남겨놓고 이후에 상황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게 있어요. S&P 500을 놓고 비중이 11년 내 최대. 자, 이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으로 작용을 할지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3월과 같은 하락을 유발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지난번과 같은 뭐 6%, 7%대, 뭐 5% 이상, 일단 3% 이상 글로벌 미국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폭락이에요. 그 이내는 그나마 기술적인 흐름을 타고 간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가 넘어가고 4%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과연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갈지도 요 변수를 놓고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기술적인 흐름과 함께. 당장은 아니지만은 요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생각은 하고 갑시다. 생각은 하고 가야 됩니다. 당장 단기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놓고 종목들도 최근에 계속 뭐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뭐 생뚱맞은 종목들도 올라오고 합니다. 올라오고 하는데 자, 대선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요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면은 파동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동은 대칭 원리예요. 대칭 원리. 대칭? 응, 대칭. 심플하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섹터로 좀 넘어갈게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옛날 좀 자료를 공유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전에 제 공방 들으셨던 분들은 집중적으로 이제 단기 공방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뭐냐면은 강했던 종목들이 다음날 시가 형성에 따라서 아랫꼬리를 만들고 윗꼬리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보통은 시가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을 이루는 거거든요. 대칭. 단기 파동이에요. 단기 파동. 이것이 기술적으로 만일에 이게 21선이다. 21선이다.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자, 아까 이야기했었던 우리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볼린저 밴드 하단 깨고 내려와서 20선을 중심으로 이만큼 내려왔어. 이격이 벌어졌어. 그러면 이격이 벌어진 만큼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주 그 비슷한 규모로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고 났더니 횡보를 했어. 박스권. 그러다 지금 돌파해서 올라가죠. 이격이 벌어졌어. 21선 지지가 됐는데 여기서 이탈하면은 일정 부분 또다시
시간차를 두더라도 이만큼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힘의 중심선을 놓고 대칭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대칭. 이게 일봉에서도 그렇고 주봉에서도 그렇고 월봉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는 분봉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봉 자체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십자봉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저런 메커니즘에서 그렇습니다. 십자봉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십자봉. 예를 들자면 얘를 하나만 딱 종목을 놓고 봅시다. 금요일이라 조금 평소와는 좀 다르긴 할 텐데, 그런 모습을 만들어졌던 게 전에 지난주 추천 종목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LNF 그죠? LNF. 자, 요런 거예요. 내려왔다 올라갔다 눌리고 십자봉 만들고 여기 좀 강하게 아랫꼬리 만들고 올라갔다 눌리고 어제는 금요일 날은 이런 십자봉 만들고 단타 트레이딩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십자봉. 그리고 일봉에서의 흐름으로 볼 때는 여기서 상승폭만큼 올라갔다가 이격 조정하고 한번 내려왔다가 이 21선에서 요만큼 올라갔던 만큼 조금 덜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서 다시 돌린 거거든요. 그죠? 이 상황에서 요만큼 올라갔다가 여기서 과연 돌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가 돌파를 했어.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목표치를 어디 잡아야 되냐? 33,000원 잡았었잖아요, 제가. 18,000원, 33,000원. 파동 목표치.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만큼 그 파동을 여기서 위로 만드는 거거든요. 파동의 마디가 되는 거거든요. 파동의 마디. 그와 함께 이제 주요 매물대와 장기 매물대와 저항을 기술적인 저항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목표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흐름을 타면서 만드는 파동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봉에서의 파동 목표치를 잡는 요령이지만 분봉에서 저점을 잡고 돌렸을 때 당일날 저점을 잡고 돌렸을 때 어디에서 지지가 되고 시가를 돌파해서 양봉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목표를 잡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그거의 가장 기본이 이제 대칭 부분입니다. 대칭. 중심선은 힘의 중심선을 놓고서 힘의 중심을 놓고 중심에서 어느 정도 내려오고 중심선을 돌파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대칭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은 아마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그렇고 일봉이나 주봉 관점에서도 그렇고 여유 있게 보는 종목들을 어디에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잡을 수 있을지가 일봉이든 분봉이든 파동 마디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디. 이거는 뭐 제가 구구절절 시시콜콜 자세하게 숫자까지 표현을 안 해드려도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아마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아마 좀 공부를 해보시고 계속 종목별로 아마 캡처를 해두시거나 계산을 하면서 차트를 보면서 목표가 잡는 연습을 하셔야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건 파동 이야기는 요 정도로 간단하게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대선주들의 움직임이 야권 중심으로 움직였었어요. 한동안 대선주들. 대선주. 야권에 인물이 없어요. 홍정욱이하고 생뚱밖에 윤석열이가 보수로 이미지가 편입되는 바람에
금요일까지 열심히 움직였죠. 그죠? 여권에서의 메인 주자인 이낙연 종목들은 별로 그렇게 2달 동안 움직임이 없었어요. 자, 그 정도 지났으면 움직일 때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선 시즌 되면은 인물들은 여럿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안철수도 나오고 저기 누구야 뭐 이재명이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누구야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 황교안도 나온다고 할 수도 있죠. 윤석열 생뚱맞게도 나온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홍정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의원들 종목들이 좀 움직여요. 조금 주목받는 의원들이 있어요. 야권에서는 부산시장 후보인 뭐 김세현이 종목들도 좀 움직였었고, 움직이다가 한 달 동안 좀 잠잠하게 그냥 반등만 좀 하고 있고, 유승민이 종목들도 조용했는데 움직일 수도 있고, 근데 여권에서 그리고 이제 대국민적인 이미지상 좋은 사람이 이낙연이잖아요. 그죠? 봐야 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소외를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참 움직여야 될 시즌인데 주목을 못 받았어 제대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2차 팬데믹까지 막 그렇게 막 3월달처럼 가지 않는 한 이제 대선 시즌으로 접어들고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주들을 봐야 돼요. 여권에서는 이낙연 종목이고. 금요일날 또 뉴스 나온 것도 있죠. 그죠? 전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얘기 나오고 있고. 왜냐면 지난주에 지방 순회하면서 돌았단 말이에요, 이낙연이. 이낙연 종목들이 한 번쯤 이번 주에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야권에서 돌았거든, 계속. 여권 메인 주자인 이낙연 종목이 2달 동안을 움직임이 별로 없었는데 그냥 잔잔하게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습만 만들지 제대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여권에서의 이낙연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제 좀 한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필요 있어요. 우리는 금요일부터 편입을 했어요. 그냥 뭐 단기간에 월요일날 확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흐름 지수가 이러니까 흐름 제대로 못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2년 채 안 되죠. 1.5년밖에 안 되죠. 그죠? 지금까지 움직인 것도 있고 하니 1.5년 대선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봐야 됩니다. 물론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3, 4개월 정도는 상대적으로 좀 밀릴 수는 있어요.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 과거 같지는 않을 수 있을 텐데 지속적으로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고 많이 갖고 보셔야 될 섹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코로나 2차 팬데믹 미국에서 이제 우려감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부분들도 코로나 쪽에 이제 치료제라든가 아마 마스크나 그 외에 방역 쪽은 단발성밖에 안 될 거예요. 단발성으로 올라갔다 밀리고 순환매 형태로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치료 임상과 관련된 혹은 백신 임상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지 될 거예요. 이와 더불어 자리 잡고 매집이 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어떤 형태로든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이겨가는 관점에서 모아가시면 될 거예요. 제약바이오 포트야 우리 포트 중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포트인 거니까. 자, 이렇게
포트와 함께 단기 전략들을, 트레이딩 전략들을 가져가시면은, 지수는 물론 이제 글로벌 지수가 2%대 3% 가까운 하락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시황적인 측면에서 외인들이 핸들링 해가고 있는 분위기상으로는, 낙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 하방 지지선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일정 부분,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에서는 하방과 상방을 좀 같이 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외인들이.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제 상방을 만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상방의 비중을 좀 더 놓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 부분도 그렇고 월요일날 만일에 메인들이 지나치게 하방 베팅을 키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 부분은 안정권에서 반등 가능성을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월요일날 수급 구조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 외인들 선물, 아마 외인들 현물은 그다지 들어오거나 많이 빼거나 많이 현물 수급이 들어오거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뺀다 그러면 선물 매도와 함께 현물 매도가 커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현물이 크게 매도가 나오지 않고 선물만 그냥 어느 정도 흐름 나온다 그러면 지수는 많이 안 빠지겠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겁니다. 선현물 비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수급은 그 체크를 해 보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금요일날 2% 중후반 정도 빠질 걸, 거기까지는 아니고 많이 빠져야 한 1% 정도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미국장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진단을 좀 면밀하게 좀 깊이 있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음 월요일날 오전 수급 외인들 특히 체크를 해보심이 중요하니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장초반 외인들 수급 체크하시면서 한 주 좀 매매 전략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이재용 얘기 나와봐야 별 영향 없어요. 영향 없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시고, 내일 뭐 별일 없이 좀 시가는 영향 받더라도 개파락에서 좀 양봉 들어주길 좀 바라봅니다. 그래 되면 좋은데 말이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요. 이번 한 주 내일은 내일은 공개 방송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공개 방송 하는 쪽에서는 많이 오셔서 같이 좀 매매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